자, 이게 2018년 4월 학평 과학 지문에 나왔던 건데요. 호흡 지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좀 아씨 어떡하지? 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실제로 그런 학생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좀 강의 요청을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시험장에서도 실제 모의고사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지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걸 그냥 풀면서 멘탈이 박살난 상태로 다른 걸 풀면서 아예 그 시험이 말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직관적으로 와 이건 조졌다 이건 조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문이나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판단이 돼요. 그런 판단이 들면은 맨 뒤로 넘기세요. 맨 뒤로 안 넘기고 풀게 되면은 보통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데 집착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었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풀었어. 그런데 시간은 한 지문 푸는데 15분 지나가 버렸네? 다른 거 풀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면서 시험에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네 실력입니다. 어려운 거는 무조건 별표를 치고 맨 뒤로 몰고 나서 내가 풀 수 있는 것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대한 빨리 푼 이후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녀석을 맨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이 지문도 살짝 그런 쪽에 속하는 녀석이에요. 특히 이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파악해줘야 하는 녀석은 요겁니다. 폐포 앞 흉막 내압 그리고 흡기와 호기의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흡기와 호기의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면서 폐포압의 최저점과 흉막 내압의 최저점이 다른데 어떤 것을 흡기와 호기의 흡기와 호기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하면서 지문을 보면서 판단을 했다면은 2류고요. 1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여기 벽 쳐놨으니까 여기가 흡기 끝 호기 시작, 여기가 호기 끝, 흡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줬으니까 이건 그냥 진리인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기와 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은 당연히 이것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0 대기압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봤어요. 폐포압 부분을 볼 텐데요. 폐포압이 어디 있었죠? 일단 이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아시겠나요? 니들 이거 아니? 요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알려줄게 해서 알려준 이후에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자. 그렇게 안 결과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과학지문은 항상 비슷해요. 앞에서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점점 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원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는 게 과학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포압과 흉막내압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 뒤에 원리에서 내는 게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렵게 내는 경우는 당연히 뒤에서 나옵니다. 폐포압 당연히 여기서 나오고요. 흉막내압 여기서 나오는데 탄성반동 경폐압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문단을 흉막내압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폐포압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는 게 좀 쉬워요. 뭐냐면은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거나 클 때 공기는 폐로 들어오거나 나가게 된다라는 문장 하나로 폐포압은 사실은 이해가 끝난 거예요. 왜냐면 폐포압이 이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대기압이랑 같을 때 공기는 움직이지 않겠네라는 의심을 무의식적으로 0.1초, 0.2초 안에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근, 대기압과 폐포압이 같은 이 구간, 이 점,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는 어때요?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자, 폐포압이 대기압과 같으므로 공기의 이동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흡기가 끝나고 호기가 시작되는 D급 지점에서는 공기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쯤 보고 나서 이제 흉막 내압을 볼 텐데, 흉막 내압은 뭘까요? 보면 뭐 흉막 내에게 압력을 말하는데, 사실 읽어도 이해는 안 가요. 보면은 그냥 흉막 내압이 호흡에 따라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구나 라고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 주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걸 봐도 딱히 뭐 원리에 대해서 그냥 이런 녀석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일단 봤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과정에 대해서, 흡기와 호기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방금 전에 폐포압과 흉막 내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봤지, 흡기와 호기의 과정, 흡기, 호기, 흡기, 호기가 반복되는 것을 과정이라 그러죠. 과정에 대해서 지금 흡기와 호기, 폐포압, 흉막 내압 세 가지가 포인트였는데, 이 두 가지를 받고 이걸 또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봐줘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고요. 기억 부분 뭐예요? 흡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쵸? 흡기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흡기 체크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기억부터. 기억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사실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은 우리 앞에 폐포압 보면서 이미 유추를 했죠. 공기 흐름은 여기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를 보면서 유추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이다. 기억은. 이거 맞는 말. 니은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높으며, 이거 그냥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니은보다 기억 지점이 흉막 내압이 높죠. 그냥 그래프 상으로. 흉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흉막강의 부피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읽어줘야 됩니다. 자, 흡기를 하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난대요.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흉막 내압은 낮아진대요.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면 내압이 낮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흉막 내압이 높은 지점이니까 부피는 뭐예요? 당연히 작겠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니은, 흉곽이 확장되고 있는 지점. 흉곽 확장이라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흉곽 확장, 흡기 역시 지금 계속 흡기예요. 흡기예요. 계속 흡기 중이죠. 니은도 흡기 중이죠. 흉곽이 확장되는 것으로부터 흡기가 시작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흉곽 뭐 크기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를 계속 찾아봅시다. 부피,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자, 흡기 끝에 폐의 부피가 최대가 돼요. 흉곽이 뭐예요? 흉곽이 뭐예요? 흉곽이 확장이 돼야, 흉곽이 확장이 돼야 폐가 확장하게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니은 역시도 흡기의 끝에 폐의 부피가 최대니까 니은 지점도 폐포압을 볼 게 아니라 그냥 이 말 그대로 봐가지고 계속 흉곽이 확장되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쵸? 디귿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니은 부분이 당연히 높죠. 여기보다 여기보다 당연히 높은 거죠. 그리고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디귿보다 당연히 적겠죠. 뭐라 그랬어요? 디귿은
흡기의 끝입니다. 공기를 흡 들이쉬는 끝이에요. 끝이 뭐예요? 당연히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근거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들이쉬는 과정의 끝이 가장 공기의 전체량이 크겠죠. 그럼 당연히 D급보다 공기의 전체량이 니은이 적겠죠. 그리고 3번 D급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시점은 앞에 1, 2번 판단하면서 당연히 우리 봤겠죠. 1, 2번 판단하면서 정보를 긁어 모으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인데 리을에서보다 흉막 내압이 낮다. D급점이 리을점보다 흉막 내압이 낮아요. 여기 맞고요. 흉막강의 부피 근데 부피랑 흉막 내압은 반비례하지 않았나요? 흉막강의 부피는 높아야 되겠죠? 어이없게 답이 나왔네요. 4번 볼까요? 리을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니까 1번, 2번 판단을 하면서 정보를 긁어 모은 걸 바탕으로 3번이 저절로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시키고 있죠. 왜냐면은 연결이 돼. 여기에서 이 선지에서 본 근거가 다른 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았으면 여기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4번이랑 5번 근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4번 리을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인가요? 리을은 어떤 점이죠? 호기의 중간 부분이에요. 흡기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흡기 때 흉곽이 확장되기 시작해서 쭉 확장됐다가 흡기의 끝에 최대가 된다 그랬죠? 거기에서 호기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흡기를 시작하려면 호기 때 이렇게 쭉 다시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축소되고 있는 지점 맞습니다. 니은 여기 어디죠? 흡기 그 다음에 흡기 중 리을은 호기 중 니은에서보다 흉막 내압은 여기가 니은이고요. 여기가 리을입니다. 흉막 내압은 높아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크겠죠? 아니다. 부피는 당연히 내압이 높으니까 부피는 당연히 낮겠죠? 작겠죠? 헷갈리니까 이런 거는 계속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이러다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버리면 답을 잘못 짓게 되거든. 그래서 5번 리을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 뭐예요? 호기 때. 호기 때 뭐라 그랬죠? 숨을 내쉬는. 굳이 근거를 여기서 찾는다면 호기는 공기가 대기로 빠져나가는 거.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 맞는 말이고요. 미음에서보다 미은이란다. 미음 호기의 끝이죠. 미음은 호기의 끝입니다. 이때보다 흉막 내압이 리을이 낮아요.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비슷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다 비슷한 말들인데 결국은 요 부피랑 내압의 관계를 파악해 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풀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하나 풀 때 지금 14분이 걸렸잖아. 딴 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런
거를 풀 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아무리 말로 들어도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시험장 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5번, 10번 복습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조건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아유 목 아파. 여기까지 할게요.